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여기에 사연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는데 그 이유는 회사에서 야근을 막 시키고 있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회사에 뼈를 묻게 생겼어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 입사한 곳이고 나름 실력을 인정받아서 곧 과장으로 진급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다른 데로 이직할까 고민하기도 해요. 친구들한테는 처음 취직했을 때 회사에 뼈를 묻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의류 디자이너예요. 요즘은 옷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네요. 결론은 기승전결 전 바쁘네요네요. 어쨌든 그런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건 홀로 야근하는 제 자신을 좀 더 달래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야근할 때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하는데 저와 같은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좀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짐작은 갔겠지만 지금은 솔로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좋은 남자를 구했다. 어디든 살기도 힘들고 다시는 이런 남자 구하기도 힘들다고 저한테 자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착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춤을 좋아해서 춤 동아리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만났어요. 남편도 회사를 다니는데 듣기론 하는 일이 영업이었던가 그래요. 영업 쪽이라서 그런지 잘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말하면 난데없이 왜 잘생겼냐는 말을 하냐고 할 텐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 대학을 다닐 때도 들었는데 영업을 뛰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하고 그 요즘 애들 말로는 인싸기질이 넘쳐 흘러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잘생기거나 이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꼭 외모가 다가 아니지만요. 근데 남편은 진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확실히 운동 좀 해서 몸이 좋았고 실제로 춤을 제일 잘 추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영업을 뛰고 그랬는데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랬어요. 물론 말만 잘하지는 않았어요. 나름 그래도 내실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하고 접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 이야기인데요. 저 말이지 다른 여자애들처럼 얼마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실을 거둘 때가 왔어요. 바로 남편이 저한테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고백을 할 때였어요. 그때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한테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설레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현실로 이루는 격이 된 거예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는 정말이지 좋았어요. 물론 지금과 다른 건 야근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야근을 안 하니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게 남편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아,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전 첫째이고 동생이 막내인데 하는 일은 진짜 저랑 똑같은 디자이너 쪽이었어요. 무슨 산업 디자인 쪽인가? 그쪽에서 일했어요. 진짜 자매가 똑같이 디자인을 하는 쪽을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저도 나름 이쁘다는 소리를 듣곤 하지만 여동생은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 편지가 끊이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그 외모 그대로고요. 진짜 여자 입장에선 너무나도 부러운 거였어요. 지금 동생이 이제 30대 들어섰는데 잘 꾸미면 20대 초반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어쨌든 왜 여동생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여동생하고 남편이 만나고 난 후로 비극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여동생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마침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 자취방에 간다고 말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말로만 듣던 제 남편을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뭐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고 여동생한테 소개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역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제대로 친하게 되듯이 남편하고 여동생은 마치 남매 사이처럼 친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간혹 가다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눈 맞아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전 여동생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실제로도 여동생은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니거든요. 언제는 남편을 처음 만나기 전에 저와 여동생은 호기심 겸으로 해서 클럽에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거기 가면 남자 만나러 가냐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냥 춤추다가 술만 마시고 그랬어요. 확실히 여자 두 명만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동생은 단호히 거절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동생은 남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철벽을 잘 치는 애예요. 그래서 전 안심을 하고 그랬는데 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자신한테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막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그때 남편이 새로운 가족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동생을 꼬시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동생은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그랬으니 의심이 들 법도 했지만 전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여동생한테 호감을 가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게다가 여동생한테 남자가 꼬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 외에 어디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막 손을 만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우고 그랬는데도 여동생도 남편이 막 자신한테 접근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전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여동생도 본인이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기는 해도 정도는 아는 사람이고 결혼하면 술 같은 거 자제한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자제를 하고 그랬어요. 모임도 자주 가지 않고요. 영업팀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자제해서 저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결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별일이 없었어요. 흔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의 모습이고 결혼 후에도 저한테 자상하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또다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은근슬쩍 만진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정말이냐 물어서 확인을 하니까 남편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스친 거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미안하다면 사과를 한다고 말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 뒤로 왜인지 자꾸 여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동생이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고백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뉘앙스가 점점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에는요. 뭐냐면 여동생이 잠시 출장 갈 일이 있다고 해서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동생 때문이냐고 단번에 말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맞추는 게 우연일 리가 있나요? 우연이면 복권을 당첨되는 게 더 확률이 높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며 요번에 영업팀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도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심을 안 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용인즉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막 계속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여동생은 그래도 가족이니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이러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어코 여동생이 머무는 방까지 찾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해서 조용히 물러갔지만 이후로 여동생은 정신 스트레스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아주 미쳤나 봐요.
사귀자고 하는 말까지 보인 저는 남편이 머문다는 곳으로 찾아갔고 남편한테 다짜고짜 뺨을 때렸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카톡 내용들을 보여주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한동안 들쑤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여동생이 시샘해서 그런 건가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여동생은 정신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고 나중에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여동생의 말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걸로 이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뒤로 더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때가 집안 행사로 모두가 모여 있었고 여동생은 출장 일로 인해 남편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남편을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저와 여동생만 들어가는 방에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문을 잠갔는데 여동생 잠꼬대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여동생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그 소리에 달려갔고 거기서 남편의 추악한 짓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하마터면 무덤으로 갈 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저는 베개로 남편을 때리고 여동생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한밤중에 뭔 난리통인지 그날 남편은 쫓겨나고 전 여동생을 다독였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며 시댁에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시댁하고 여러 번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혼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나름 평화롭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이 일을 알려주었더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들도 동료들도 알게 되면서 남편은 저하고 이혼을 한 이유로 영업팀에서 왕따를 당했고 인맥들이 손절을 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서 실적이 안 생기고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당하는 걸 들으니 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여동생한테 왜 찝적대는지. 그래도 여동생이 이걸 극복해서 지금은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전 활기가 죽어가고 있지만요. 야근을 맨날 하고 그러지만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냥 넘어가고 말 거예요. 제 사연을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재미있게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활기찬 야근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